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6월 27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이제 6월에 4주차 마지막 주간 월말 경마가 되겠습니다. 월말에는 다들 또 이변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마는 편성에 따라서 뭐 언제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 또 저배당이 나올 수도 있고 경마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기대와 못하게 그야말로 깨지고 돌아왔는데요. 참 경마가 어렵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자, 어쩔 수 없고 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수십 년을 해오면서 잘한 날이 더 많았다라는 자부심으로 또 오늘 금주에는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지난주 일요일에 만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800m가 되겠네요. 강축마가 있어요. 바로 2번마 황해바람입니다. 깨끗하게 올머리 강축으로 잡혀 있는데 주행검사 시에 9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입으로 잡고 오면서 대단히 좋은 기록. 주행검사를 신마가 2세 신마가 1분 05 초팔 아주 대단히 좋은 기록으로 1위로 통과를 했고 또 그 정도면은 게이트도 2번으로 유리하고 이번 경주 능력적으로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이 확실한 마필은 없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깜빡이로 팔릴 8번마 슬기돌이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시에 선입으로 양호하게 통과를 했고 기록도 양호해서 일단은 깜빡이가 예상이 되고 기대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절물이라는 마필이 생각보다는 제법 잡혀 있는데요.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주행검사 시에 3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 후에 지구력은 부족했습니다. 주행 검사를 요 마필은 데뷔전을 한번 뛰었던 마필이죠. 데뷔전 때 10번 게이트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주행 검사 때는 선행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통과를 했던 바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데뷔전 후에 주행 검사를 두 번을 받고 나오는데 직전 주행 검사 시에는 3열 외곽으로 선행 경합하고 지구력 부족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죠. 1번 게이트에 3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기승하는 원일 기수가 조개를 좀 강하게 준비를 잘하고 나와서 1번 게이트 이쪽으로 선행 가면은 버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절물 가능성은 있다. 자, 이게 4번마 귤스타란 마필.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잡혀 있는데요. 귤스타란 마필은 주행 검사를 보면은 중후에서 채찍대고 몰고 오면서 미흡해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데 다만 이 마필은 지금 주행 검사 후에 7주 만에 단기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마필은 무려 7천만 원짜리 이 고가의 마필입니다. 때문에 귤스타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살피고 현장 상태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고배당이 온다면은 미스플랜 7번마 미스플랜인데요. 주행검사 시에 중후에서 취입을 하는데 취입하는 탄력거리면 괜찮았습니다. 마필도 제법 비싼 3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자, 미스플랜이 가장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외곽의 초신속이란 마필은 황해바람과 찌면서 나름 가능성을 보였지만은 뭐 가능성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제주 일경주는 이 2번마 황해바람을 강추로 1번, 4번, 고배당으로 7번, 인기마 8번 요 중에서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장 상태 완성도를 잘 살피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부산 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4번마 쉐클선이 광축으로 잡혀 있고 다음으로 10번 크루엘라, 6번 승천하는 애, 11번 플라잉 아이스 순으로 인기를 모으는데요. 샤클선이 뭘 믿고 이렇게 강추로 잡혔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전에 기록이 1분 29초 2로 조금 나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로 빠르기 면에서는 상대마들이 뛰었던 저로보다 좀 빨랐다고 봐야 하고요.
전정 경주시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 전개하고 1분 23초로 이착을 했었는데 당시의 능력이라면은 1분 30초, 그죠? 1분 30초 정도의 마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 10번마 크루엘라는 직전 경주 시에 주로 빠르기 8이었죠. 주로 빠르기 6에서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9번으로 분리해가지고 중간 선입으로 시종 4호열 외곽을 뺑뺑 돕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권호찬이가 직선주로 해서 추진을 제대로 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로 선전하면서 선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크루엘라입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게이트가 10번으로 불리하긴 합니다만 직전에 그런 전개와 기수가 제대로 말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29초 9로 선차를 했던 마필인데 주로는 6이었죠. 자, 그러면은 파이널 세클선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전 기록인데 오히려 0.1초가 나은 기록인데 전개는 훨씬 더 고전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기수가 권오찬보다는 그래도 김동영이가 낫긴 하죠. 그런데 김동영도 최근에 워낙에 말을 좀 못해가지고 문제인데 어찌됐든 크루엘라가 충분히 셰클손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6번 마 승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인기 깜빠이를 다투고 팔리겠는데 승천하에는 지난 1월 17일 날 이번 경주 석세스 카우 또 리얼 리스펙트 실버마 리얼 리스펙트 등과 같이 되었는데 당시에 3열 외곽 경합 선입으로 선전하고 아쉽게 승차했던 마필입니다. 당시의 기록이 1분 31초 0. 기록이 1초가 느리죠. 그런데 주로 빠르기가 훨씬 무거운 주로 빠르기 8이었습니다. 그죠? 이 실력으로도 무조건 되는데요. 그런데 직전에는 이 승천한 애가 부진했는데 휘황하고 나와가지고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는 게이트 점으로 모준호가 타고 스피드로 선입으로 붙었는데 시종 내측 펜스 무거운 줄을 주행하다가 부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번에는 6주 만에 출전하는 가운데 기술을 다 실바로 바꿔서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에 충분히 앞선에서 움직이면서 직전에 발주가 늦은 가운데서도 스피드로 선입으로 붙었던 만큼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가면은 외곽 선입, 그리고 선행 가면 선행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6번마 승천하는 애를 자신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6번마 승천하는 애를 축으로 온다고 해도 셰클선이나 크루엘라가 와버리면 배당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자, 이게 외곽에 플라잉 아이스가 제법 인기가 좋은데 플라잉 아이스는 뭐큰 길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요. 1번마 석세스 카우입니다. 자, 이 석세스 카우가 바로 요 승천은 해와 뛰면서 승천은 해에게 근소하게 뒤지면서 중위권 중간 선이 돌고 선전하면서 끈기를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후 저 세 번의 경기에서 부진했는데요. 직전에도 늦바라고 꼴찌에서 외곽 돌고 추입 끈기는 보였습니다. 최근 세 경기 계속 꼴찌에서 늦바라고 부진했는데 본래는 기본 순발력도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 경주에 9주 만에 출전하는데요. 9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요 석세스 카우가 지금 발주를 잘 받아서 나오면은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최적으로 따라붙어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일경주는 6번 맞서 승천하는 해에 선전을 기대하면서 저배당이 올 수도 있지만은 배당으로 1번 맞 석세스카우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요게 지금 제주 경주인데 요거를 메인 승부로 때릴까도 고심을 했습니다.
메인 승부로 때릴까도 고심을 했는데 일경주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혼전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참고 일반 승부로 가져가는데요. 자, 강축으로 팔리는 4번마 수방사가 있죠. 제가 메인 승부를 고심했는데 이걸 세게 볼까요? 아니죠. 자, 수방사는 지금 재감을 받고 나오는 마필인데요. 휴양마입니다. 2월 7일 날 1분 17초형. 그죠? 2월 7일, 2월 7일 주로 해서 1분 17초형으로 900m를 4착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더 못 뛰었죠. 그 이전에는 1분 18초 7. 데뷔전 때는 1분 08초 9, 800m. 그런데 재검 시에 9번 게이트로 분리한 가운데 중간 선입 3, 4열 외곽 돌고 중간 선입 3, 4열 외곽 돌고 양호한 걸음으로 1분 07초. 재검 때 1분 07초로 중간 선입 외곽 돌고 양호한 걸음과 괜찮은 기록으로 통과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인기 1등으로 강추로 잡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주행검사 충분히 양호했지만은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전에 보여진 능력이 오히려 이번 경주 다른 말들보다 더 못 뛰었던 마필, 부족했던 마필인데 강추로 팔린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수방사 과신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음표.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복귀상 가장 기대할 마필은 바로 5번마 변산반도입니다. 직전 전전 경주 900m에서 추입으로 6착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6초형. 그죠? 얘는 수방사는 17초형이었죠. 자, 그리고 직전 경주 시에는 1분 16초 3 기록이 좀 느려졌죠. 1분 16초 3이었는데 그런데 직전에는 어떻게 뛰었냐? 8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마필이 자리를 못 잡습니다. 곽용남이가 탔는데 8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자리를 못 잡고 전개 고절하고 중후 외곽 돌고 그러고도 다시 외곽에서 추입하는 달력 걸음이 좋았습니다. 때문에 직전 경주 자리 못 잡고 고전했던 변산반도가 이번에 5번 게이트로 내려왔고 안득수가 기승을 하고 나와가지고 자리 잘 잡고 전개를 해준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의 능력으로 직전 이상, 직전보다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입상할 수가 있죠. 때문에 5번마 변산반도가 복귀상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능력을 감춘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능력을 감춘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1번 마 박성광의 강한 나래라는 마필입니다. 자, 신마예요. 신마. 신마인데 지금 데뷔전을 900m에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주행 검사를 1분 09초 4, 09초 4에 뛰어서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게이트에서 중위권에서 잡고 탔는데요. 직선주로 해서 탄력 걸음이 훨씬 더 나오는 상당히 좋은 탄력과 걸음을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잡고 능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감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데뷔전 900m에 출전해서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는데 분명히 능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마필이다. 자, 그러면 1번과 5번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또 휴양마로 재검 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능력 발휘를 기대하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있는데요. 바로 3번마 무한도전입니다. 자, 이 마필은 휴양마입니다. 3전 동안 빵빵빵인데 선행력은 좋았지만은 지구력이 부족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재검 시에는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 재검 때는 제어하고 중후에서 중후 중위권 외곽 돌면서 4코너를 선입까지 서서히 10번 게이트에서 무빙해서 올라와 가지고 3세열 외곽을 크게 돌고 잡고 오면서 1등으로 갔던 마필이 동부 파이터인데요. 동부 파이터에 뒤지지 않는 좋은 걸음으로 상위근 제건마에 뒤지지 않는 좋은 걸음으로 통과해서 전혀 다른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3번마 무한도전입니다.
자, 해서 이번 경주는 나머지 마필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적중을 자신하고 충분히 좋은 배당 기대하고 승부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강충마는 잘해야 선복이를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뭐 기적의 꿈 같은 마필, 외곽에서 쉽지 않다. 승전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이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주를 오늘의 첫 번째 승부로 세 마리의 선전을 기대한다는 얘기죠. 135, 135, 세 마리의 선전을 기대하고 내리는 승부입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1번마 스투카와 7번마 미닝 풀타임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강인데 과연 두 마리가 깜빠이로 올 수 있느냐?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자, 일단은 두 마리 중에는 미닝 풀타임이 났습니다. 3전 만에 직전에 처음으로 2차 입상을 했는데 서승훈 기승하고 2번 게이트에서 선입 선두경합으로 선전을 했죠. 기록이 1분 29초 3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57의 부중이고요. 다시 한번 서승훈 기승했고 게이트가 7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충분히 뭐 직전 정도는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죠. 자, 그런데 스토카는 직전에 1600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인기 1등 팔리고 발주가 빠르지 않은 가운데 스피드로 유리한 선입으로 붙었지만은 직전에 1600에서 부족했는데 직전에 1400 통과 기록이 1분 30초 3이었습니다. 그죠? 무려 미닝 풀타임보다 1초나 더 뒤지는 그런 전력이었고요. 전정 경주 시에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로 3착을 했을 때 기록이 1분 15초 6이기 때문에 1400으로 환산하면은 1분 29초 6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서 전정 경주로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절대로 인기만큼 세지가 않다.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스투카 과신할 수 없다. 물론 일본기 뒷점은 있고 순발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순발력이 그렇게 빠른 말도 아닙니다. 때문에 스투카는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번마 라이크 드래곤이 직전에 1200에서 1분 16초 1로 2차 입상을 했는데 중간 선입 3살 외곽 돌았고 이번에 14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좀 과한 인기가 아니냐 싶어요. 한편 윈드로즈는 직전에 1분 16초 9로 기록은 좀 라이크 드래곤에게도 한참 뒤지는 기록입니다만은 재검받고 나와가지고 늑발 후에 몰고 경합선입 4열 외곽 돌고 부족했던 것으로서 발주 잘하면은 라이크 드래곤 이상의 가능성도 있는 마필입니다. 선라이트는 직전에 1분 30초 2를 뛰었지만 주로가 빨랐던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배당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 9번마 글로리 알파입니다. 요 블러리 알파 지난 4월 4일 날 12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4착을 했던 1600 능력으로도 가능성은 충분하고요. 직전에도 1600에서 스피드로 중간 선입을 나오다가 진로가 막혀서 제어를 하고 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끌리면서 제어하다가 끌리면서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졌다가 다시 추입 끈기를 보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게 4차를 했는데요. 직전의 복귀상 이번 경기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9번 마 글로리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이경주는 7번 마 미닝 풀타임은 추가로 믿어지는 가운데 후차권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모두 좀 믿음이 덜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9번 마 글로리 알파를 주력으로 한번 누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 제주 삼경주는 한마디로 오늘 전체 제주 경주 중에 가장 혼전이고 가장 조심을 해야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가볍게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일일이 마필들을 설명드리려면은 한도 끝도 없죠. 전마필의 가능성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가장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배팅으로 중심에 세우고 노려볼 만하겠다라고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광해대부입니다. 자, 광해대부는 시형마입니다. 장기형마입니다. 장기형마인데 재검 시에 체중이 23kg가 불어나왔어요. 체중이 23kg가 부른 가운데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잡고 선행을 갑니다. 밀고 간 게 아니고 잡고 선행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종반까지 시정 잡고 오면서 4위로 통과를 했지만은 상대들이 강했죠. 뭐 태왕건 상위군 마필들과 뛴 거고요. 자, 기록이 1분 04초 2였습니다. 대단히 잘 뛴 거죠. 재검시에 이렇게 대단히 좋은 기록으로 아주 잘 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요 광해대부가 이번 경주 900m인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혼전이지만은 7번마 광해대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인기마들 많죠. 여러 마리 뭐 기탄, 캡틴 공주, 뭐 제이킹, 인류왕, 출품작 등등 여러 마리 인기마 혼전으로 팔리는데 이런 인기마들 말고 고배당으로 가능성을 보는 마필들 우선 1번마 명성여왕입니다. 직전 경주 중위권으로 거리가 벌어진 후에 추입하는 끈기는 양호했고요. 1000m였죠. 자, 그 이전 경주는 추입으로 900m에서 1분 15초 5를 뛴 바가 있어요. 그죠? 그 정도면은 충분히 추입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한편 또 고배당으로 종합지 백판입니다만은 종합지로는 인기 꼴등이죠. 10번마 대박 기운인데 자, 이 대박 기운도 지금 휘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선입으로 충분히 양호하게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요 대박 기운이 휴양 이전에 잘 뛰었을 때 전현중 기승하고 900m에서 1분 14초 3까지 뛰었던 마필이 바로 대박 기운입니다. 자, 1분 14초 3이 뛰었던 이 실력을 발휘해 주면 이번 경기에 되죠. 그런데 재검 때 좋았다.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노릴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 어쨌거나 제주 3경주는 혼전이고 어려운데 7번마 광해대부를 놓고 꼬랑지는 현장 상태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자, 부산 3경주는 적중자신 승부로 배당이 뭐 중배당, 재당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승부로 노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마스타퍼스가 인기 1등인 가운데 2번 다이아메이트, 3번 하운드 포커, 보령 적토마, 그레이스칼 이런 마필들이 후착 인기마들로 팔리죠. 그런데 아마도 인기도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은 아마도 경주거리도 6등급 마필들의 1600 경주이고 아마도 실제 배당판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때문에 적중만 하면은 배당은 충분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1번마 스타포스 재검을 받고 나오죠. 재검 받고 나오는데 지난 재검 전경주 시에 3살 외곽으로 경합 선입을 돌고 직선주로 해서 마필이 기대는데도 불구하고 서강주가 잘 타고 선전하면서 아쉽게 속편을 했습니다. 기댄 것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요. 자, 권승주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이죠. 두 마리 동반 출전하는 가운데 멀로가 기승하고 주력 승부할 것이고요. 1번 게이트 이점 있고 직전에 복귀상 1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스타포스 유력하게 봐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마필 일단 다이아메이트 서승훈 타가지고 인기가 좋을 겁니다. 물론 가능한 마필입니다.
전경주시의 1번 기티에서 취입으로 끈기로 선전 3착을 했는데 서승훈이가 탄 만큼 직전 정도는 띄워주겠죠.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메이트보다 더 세게 기대하는 마필은 바로 5번마 보령적토마입니다. 자, 전적경 시제가 고배당으로 노렸고 선전하면서 3착을 해서 복식이 2.2였지만 선복승 고배당을 안겨줬던 보령적 소마죠. 그리고 직전에는 전정경주는 후미에서 외곽 돌고 추입으로 선전했다. 라고 본다면은 당시에 요 보령적 투마가 스타포스를 이겼습니다. 전정경주시에 그죠? 그런데 직전경주시에는 전정경주와 달리 중간 선입까지 붙어가지고 중위권 중간 선입으로 붙어서 외곽 돌고 선전하면서 4분의 3마신 차로 아쉽게 3차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마필이 직전 경주 시에는 순발력도 좋아진 모습으로 보다 앞선에 붙어서 선전을 했는데 아쉽게 석패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보령적 토마가 이번 경기에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1번마 스타포스와 5번마 보령적 토마, 운도 포커도 뭐 도전 가능성 정도입니다. 두 마리의 선전, 1번과 5번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배당마 복병마의 선전을 기대한다면 10번마 그레이칼이 10번마 그레이칼이 1600 거리가 관건이지만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이게 고배당마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특출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특별한 선행마는 없는 편성이라서 문제인데 선행을 쏠 수 있는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요 9번마 어메이징 원이 지금 데뷔전 때 9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후에 시종 고개를 쳐들고 끌리면서 부족했는데 요 어메이징 원이 이전째에 선행을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메이징 원의 가능성도 있어서 어메이징 원도 살펴야 됩니다만은 직전에 보여진 모습상으로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마 총합식 백판 108번입니다. 자, 이 108번은 직전에 10번 게이트였는데요. 주춤하고 중후에서 출발을 합니다. 주춤하고 중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피드로 무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번 게이트였는데 중후에서 출발을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다면은 중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중후에서 무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행을 나옵니다. 선행을 나와서 결국은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죠. 선행을 나와서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습니다만 직전에 기록이 1분 46초였어요. 자, 그런데 직전에 발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가운데 스피드로 선행을 치고 나왔던 것인데, 자, 이번 경주 처음부터 발주 잘 나와서 선행을 쏘고 나온다면은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108번의 고배당 선행 버티기 가능성도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은 저배당이 온다면은 1번, 5번 단통. 그죠? 1번, 5번 단통화도 배당 괜찮을 겁니다. 자, 좀 더 중배당 이상 온다면은 10번만 그레이칼. 그죠? 그다음에 고배당이 온다면 8번만 108번인데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현장 상태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번을 결정해서 승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강축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6번마 철인 황후입니다. 부중이 2.5가 늘었지만 뭐 크게 문제 안 되고요. 데뷔 전부터 10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가서 잡고 대차로 우승하는 마필입니다. 때문에 철인 황후는 이번 경주 강축이다. 문제는 후착이 그야말로 혼전이죠. 1번, 2번, 5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대단한 혼전인데 자 주력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우선 5번마 번개제왕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는데 번개제왕 직전에 선행 뺏기고 선입 후에 끈기를 보였지만 인기 2등으로 팔리고 부족했는데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정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음으로는 2번마 천년수입니다.
천연수도 직전 경주 조금 늦발을 하고 외곽으로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삐졌다 오면서 중후미 전개 후에 추입은 양호했는데요. 전정 경주 800m 우승할 때는 선행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자, 직전은 한영민이가 탔고 이번엔 다시 전정 경주 우승했던 강선 기수가 기승을 했고 게이트가 2번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라는 것이 관건이지만은 자, 이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쏘고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선행 못 가도 천인왕후 선행 가면은 선입으로 따라가면 되죠. 때문에 천년수가 선전이 가능합니다. 또 1번 마 천억봉 감량이 좀 있고 박성광 한장인데 천억봉도 직전에는 9번으로 분리해서 꼴찌에서 부족했는데 지금 12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데요. 전정 경주시에는 선입권에서 끈기를 보였던 마필로서 본래 순발력도 괜찮은 순발력, 선행력을 지닌 마필입니다. 때문에 천억봉도 일본 게이트에서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 큰 이변은 없어 보여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쉽지 않다. 차차원 같은 경우 직전에 중위권에서 편한 전개로 아주 잘 전개를 하고 선전 우승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부중이 4kg가 대폭 늘어서 60kg로 늘었고 부중 때문에 늘어난 부중상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외곽에서 가장 조심할 마필은 가장 인기가 없는 전농 최고가 지금 휘황하고 나오는데 전농 제구가 휴양마로서 혹시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6번마 철인 황후를 추가로 일단은 1번, 2번, 5번 세 마리 중에 답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현장 살피고 주력을 잘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800입니다. 항상 이변이 많은 1800이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5등급 마필들, 5등급 마필들의 1800인데 그런데 이번 경주는 글쎄요. 외곽에서 선행으로 한번 나은 모습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팬텀 긴 같은 마필 감량이 점이 좋고 직전에 1600에서 11번 게이트에서 서승훈이가 타고 선행으로 외곽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1800이고 승군전이고 1800이고 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만은 감량이 점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또 선행 선입으로 가능성을 봐줄 만도 합니다. 하지만은 직전에 우승했던 기록이 상당히 좀 느린 기록이고 뒤지는 기록이고 해서 믿을 수가 없고 나머지 외곽에 있는 마필로는 더더욱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안쪽에서는 뭐 일본마 골든 라이스도 아무리 봐도 기대하기는 어렵고 해서 인기마 중에 올 것 같은데 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기마 2번마 인디고스트가 인기 1등이 예상이 되죠. 직전에 5번 게이트에서 서승훈 타고 선행으로 무난하게 선행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직전에 서승훈이가 무난하게 선행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수가 누굽니까? 다나카로 바뀌었고 거기다가 3세 앞말인데 부중이 지금 3kg가 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앞말은 요 보중이 상당히 좀 핸디캡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게이트 이점으로 다시 한번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은 인디고스트 좀 못 믿겠다, 과신할 수 없겠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플라잉 더 칸, 박재희의 플라잉 더 칸이 또 인기가 좋은데 플라잉 더 칸이 직전에는 선입 중간 선입으로 박재희 타고 선전하고 코차로 쉽게 속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플라잉 더 칸은 직전의 모습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전정 경주시의 요 인디고스트 전경주죠. 인디고스트가 뛸 때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가운데 유리한 선입 전개를 하고도 부족했던 마필. 그래서 1800에서 부족했었기 때문에 요게 또 물음표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한편 토암산 태양. 토암산 태양은 직전에 1600에서 8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중위권 외곽 돌고 추입으로 끈기로 사착을 했는데 가능성은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도 나갔던 마필이라서 대상 강자들과의 경험도 있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보면은 뭐 한 번도 그렇게 특별하게 잘 뛴 적이 없어요. 때문에 능력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 못 된다. 10전을 뛰면서 2착도 번한 마필입니다. 때문에 토암산 태양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 경주 가장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5번 마 유림스카입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 시에 2차 입사를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입사를 한 겁니다. 중위권에서 전개가 결코 쉽지 않았는데 중간 선입 중위권에서 전개 쉽지 않은 가운데서 선전하고 탄력으로 선전하고 입상을 했던 것이고요. 직전에 복귀상 직전에 그 정도면은 이번에도 기대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바마 유림스카이가 직전에 기승했던 정도인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말보다 낫다. 인디고스트 앞말인데 보증 늘고 단아가로 기수 바뀌고 불안. 플라잉 덕화는 직전에 박재희가 타고 선전해서 기대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부중이 1.5가 늘어나는 가운데 1800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고 토암산 태양은 대상 경주 나갔고 직전에 나름 선전을 했고 해서 가능성은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시원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아니고 능력이 믿음이 안 가고 자 그래서 직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전했던 유림 스카이가 다시 정조인 타고 기대할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김혜선의 네옴시티도 만만치 않게 팔리겠죠. 직전에 인기 2등으로 팔리고 1800에서 박재희가 2차 갈 때 박재희가 2차 갈 때 착차가 나면서 부족했는데 그 이전에 무거운 줄로 해서 연속해서 1600에서 연속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네옴시티도 직전엔 좀 부족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나온 모습의 가능성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산 사경주는 5번 마 유림 스카이의 선전을 기대하고 늘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110m가 되겠는데요. 자, 역시 인기만은 있지만은 상당히 혼전으로 팔리겠죠. 자, 인기 1위마가 2번만 날려오란데 부중이 양발로 3.5가 늘어났는데 일단은 직전에 워낙 잘 뛰었죠. 중간 선입으로 끈기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이번에도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서 부중은 늘었지만은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날려오라. 자, 한편 상대로 인기가 좋은 마필이 4번마 힐링 대륙인데요. 자, 힐링 대륙은 한마디로 최근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부중이 3kg가 늘어서 59의 부중인데요. 보여진 능력상 59의 부중으로는 못 믿겠다. 불안하다. 못 믿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중상 못 믿겠다. 그죠? 자, 한편 외곽의 장타인류가 생각보다 인기가 좋은데 장타인류는 감량이 좀 있죠. 이유는 승군전. 그죠? 그런데 직전에 900m에서 우승했지만은 승군전에 게이트도 9번으로 불리하고 경주거리도 1110m로 대폭 늘었고 못 믿죠. 그죠? 돈 맞춰나 역시 인기가 좋은데 사전에 전정 경주 900m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직전엔 1000m 10번 게이트에서 부족했죠. 직전 경주 부족했지만 이번 경주 좀 더 이번엔 다시 적임 기수 강수환이가 타고 직전엔 곽서희가 탔기 때문에 돈마 천하는 그래도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한편 1번마 라이덴이죠. 1번마 라이덴이 직전에 날려오라에게 이마신을 줬던 마필입니다. 그죠? 부중면에서 1.5가 유리하고 게이트 1번으로 유리하고 다시 한번 문현진 기승했고 라이덴이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행운 대통 5번만 행운 대통인데 직전에 힐링 대륙과 같이 뛴 겁니다. 힐링 대륙이 1마신하고 4분의 1 머리 차니까 1마신 반 정도를 힐링 대륙이 2번 게이트에서 이겼죠.
행운 대통은 6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중후에서 3열 외곽 3열 외곽을 돌고 그러고도 추입이 좋은 그림으로 날아와서 이 행운 대통이 삼착을 했던 것인데 자 직전에 힐링 대륙은 2번 게이트에서 내측에서 유리한 선입 중간 선입 전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행운 대통은 6번 게이트에서 중후에서 3열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하고도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고 1마신반을 졌던 건데 자 부중이 1.5가 더 지금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요 행운 대통이 힐링 대륙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한 마리 보다 고배당으로 가능성 있는 마필이 또 6번 마 황해의 장군입니다. 자, 이 황해 장군도 직전 경주 시에 힐링 대륙 행운 대통과 같이 뛴 겁니다. 그런데 3번 게이트에서 후미에서 2열 외곽 돌고 추입으로 행운 대통하고 똑같이 날라왔던 마필이 바로 황해 장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황해 장군과 행운 대통이 목차의 승부를 벌였던 거죠. 자,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또 황해 장군이 충분히 또 고배당 가능성이 또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만 날려오라를 축으로 본다면은 1번과 그래도 중저배당으로 중배당으로 올 수도 있고 외곽에서 온다면 돈마차나 정도가 되겠는데 자, 저는 힐링 대륙과 장타일류는 안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배당이 나온다면은 5번마 행운대통 그리고 9배당 6번마 황해장군 이런 황해대통이나 황해장군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날려오라도 보증이 3.5가 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1번이 2번을 이길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취입으로 또 오면은 뭐 5번, 6번이 올 수도 있고 10번이 또 광수환이가 또 사부지게 타고 선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최종 결정은 현장 상태까지 잘 살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2번 마 서승훈의 벤지가 인기 1등. 그다음에 플렉스 엔진이 깜빡이가 예상이 되죠. 다음으로 1번 세네 헌터, 그다음에 퀸즈 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강하게 팔리고 다음으로 플라잉 아이스, 파워 웨건 등이 조금씩 잡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제가 가장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은 1번 마 세네 헌터입니다. 휴양마입니다. 장기휴양. 장기휴양이라고 나오는데 휴양 이전의 능력으로는 이번 경주 상대들보다 뒤지는 기록, 주로 빠르기로 봐도 그렇고 이번 경주 상대들보다 낫지 못한 기록을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휴양하고 나오는데 재검 때 마 체중이 15kg가 불어나온 가운데 휴양하면서 마필이 성장한 거죠. 지금 3세마니까. 자, 그런데 15kg 불어난 건데 주행 검사 시에 발주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삐딱 발주하고 살짝 주춤 발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섭니다. 그리고는 선행을 나서서 시종일관 그대로 잡고만 오는데 대단히 좋은 걸음과 좋은 기록 1분 01초 8 대단히 좋은 그림과 좋은 기록으로 통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네 헌터가 보중도 2kg 빠져 있고 1번 게이트에서 그 정도 순발력이라면은 벤지는 선행력이 빠른 말이 아닙니다. 벤지는 여차하면은 뭐 빠른 경주에서는 중위권 전개 혹은 중간 선입 전개 그 정도에서 끈기를 보이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죠. 또 플렉스 엔진은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11번 게이트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선두경합 선행으로 우승을 했는데 선행력은 충분히 좋은데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고 지금 부중이 57로 들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또 직전에 우승했던 기록이 1분 14초 6 인데 주로 빠르기가 5 였기 때문에 주로 빠르기를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은 플렉스 엔진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또 부진했던 기복도 있고요. 또 퀸즈 드래곤도 순발력으로 붙을 수 있는 선입형 마필인데 직전의 기록 자체로는 오히려 플렉스 엔진보다 더 좋죠.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간 김영근이가 타고 김영관 마방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8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것이 문제죠. 자 그런데 1 번마 세네 헌터가 제가 볼 때는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충분히 선행을 쏘고 나가서 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세네 헌터를 놓고 승부를 하면 된다. 얘기고요. 나머지 비인기마 중에는 파워웨건 정도가 일격 가능성 정도, 직전에 1300에서 선전했던 전력상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다른 말은 안 된다. 자, 1번만 세네 헌터를 놓고 주력을 잘 잡으면 되겠죠. 2번이냐, 4번이냐, 8번이냐. 혹시 배당이라면은 9번이냐. 그죠? 그래서 1번만 세네 헌터를 놓고 때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고배당 말을 놓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자, 인기마 보세요. 인기마. 등고자비, 그다음에 가온전설 두 마리가 조금 더 인기가 좋고 다음으로 박성광, 아신, 그다음에 천항우, 만복, 남조로 이렇게 여섯 마리가 상당한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양상의 경주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가온전설은 뭐 52 밖에 안 나갔던 마필 1 밖에 안 늘었지만은 가온전설은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능력에서 부족한 마필. 직전에 천왕호가 뛰면서 착차도 많이 나고 직전에도 인기 1등 팔리고 부족했는데 이번에도 못 믿습니다. 가온전설은 인기마 중에 저는 가장 못 믿겠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신이 직전에 선전했지만 기복이 있는 마필고 부중이 60kg로 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등고잡이도 직전에 부족했던 아신에게도 졌는데도 부중이 또 58.5로 1.5가 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남조로도 제법 인기가 있지만 저는 좀 약하게 보는 마필인데 부중이 1.5, 2.5가 늘었죠. 만복은 직전과 동일한 부중인데 전정 경주에 비해서 직전의 부중이 늘자 56의 부중을 달고 전정 경주만 못한 모습을 보인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잡혀 있고요. 천왕후는 직전 경주 인기 5위로 팔리고 부진했는데 59의 고부중 때문에 부진했는데 이번에도 59.5의 부중입니다. 즉 부중 면에서 볼 때 인기마들이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외곽의 비인기마 중에 이번 경주 인기마들을 능력으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고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배당 승부마 놓고 때리는 오늘 제주의 고배당 승부 경주 하이라이트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충마를 믿어주는 승부 경주입니다. 8번마 벌교왕초 강충마 능력 투어로 믿어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승부 경주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저배당 팔리는 판타스틱 휴머나 2번마 레인보우 로드 이런 마필 보면은 승부 안 하죠. 그죠? 자, 당연히 추적 관리 고배당마 중고배당마 노리고 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고 자, 오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벌교왕 쳐놓고 추적 관리 고배당마를 주력으로 때립니다. 추적 관리 고배당마를 주력으로 때리고 또 다른 중고배당 기대마를 반주력으로 두 방으로 메인 승부 때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인데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인기마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우선 1번마 무림태자인데요.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리고
4위에 그쳤는데 중간 선입으로 시정 3열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하고 끈기로 4차를 했던 것인데 자 이번에는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 1번마 무림태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은 6번마 새벽 울림인데 직전 경주 시에 박성광 기수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합 선행까지 나갔다가 아쉽게 3위에 그쳤는데 직전의 전력상 이번 경주로 충분히 선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6번마 새벽 울림.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주 경마 유일하게 깜빡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이 나온다면 2번마 킹코브라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데요. 킹코브라가 직전에 무림태자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투는 무림태자와 같이 뛰면서 육마신을 졌는데요. 중위권에서 시정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를 했던 겁니다. 9번 게이트에서 9번 게이트에서 시종 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무리한 전개라고 부족했지만은 무림태자에게 육마신을 지면서 끈기를 보였던 것인데요. 자, 직전에 이성민이가 타고 9번 게이트에서 그런 고전하는 전개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해진 가운데 전현준으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요킹 코브라가 이번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전개 잘 풀리면은 3척만 와도 배당이 좋겠죠. 때문에 킹 코브라가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마필 중에는 흑화랑 도전 가능마로 보여지고요. 천지대장 뭐 일격 가능성 정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배당 뭐 1번, 6번 깜빡이로 올 수도 있는 경주인데 자, 저는 깜빡이 공략보다는 킹코브라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한번 고배당으로 복식이나 선복승 고배당을 노려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월이 16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인기마들이 혼전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죠. 3번부터 6번까지 그리고 위각에 8번까지 캐러비안 베이까지 하면 뭐 6마리, 6마리가 혼전으로 팔리는데요. 에, 가장 낫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은 4번 마 더스틴 마린입니다. 최근에 3착, 4착에 그치고 있는데 직전에도 1번 게이트에서 송경인 타고 선행을 나오다가 선행을 뺏기고 선입 후에 인기만 못하고 인기값을 못하고 부족했는데 직전 보시면은 1800입니다. 전전 경기로 1800 그죠? 최근 두 번 모두 1800에서 부족했던 겁니다. 즉 더스틴 마린의 거리 적성이 1800에서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난 4월 6일 날 주로 빠르기 7에서 1600에서 9번 게이트에서 2차 입사를 했는데 당시의 능력을 놓고 보자면은 이번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스틴 마린이 이번에는 서승훈까지 기승을 한 만큼 적정거리에 나와 가지고 가장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4번마 더스틴 마린입니다. 서기오름이 인기 1등까지 잡혀 있는데요. 이유는 직전에 기록이 좀 낮죠. 1분 41초 1. 기록이 좀 나서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부중도 1.5가 더 늘었고요. 직전에 이 기록은 주로 빠르기가 5였죠. 자, 그런데 더스틴 마리는 주로 빠르기 7에서 1분 41초 4를 뛴 겁니다. 당연히 더스틴 마린이 100번 낫죠. 자, 그래서 서기오름은 주로 빠르기상 세지 않다. 후이즈 넥스트 승군전입니다. 직전에 빠른 주로에서 1분 20초 3으로 1300 기록이 좋아서 인기를 모으는데 승군전이고 저는 안 보는 마필. 빡빡 띄우는 마필. 자, 스타퓨리. 스타퓨리는 직전 경주 1분 42초 2 주로 빠르기 6입니다. 그러면은 도전 가능마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빠르기 7에서 12번 게이트에서도 1400에서 1분 27초 9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스타필이는. 그런데 문제가 뭐다? 문제가 거세마이긴 하지만 58로 부담이 되게 부중이 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트리플 신화입니다.
승군전입니다. 문제는 승군전인데 감량이점이 1km가 있고요. 직전에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21초 1로 우승을 했고요. 전적 경주도 무거운 주로 1분 21초 1. 충분히 번경주 능력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트리플 신화. 자, 이게 캐러비안 베이입니다. 캐러비안 비에는 직전에 1800에서 선전하면서 중후 중위권에서 4, 5열 외곽으로 상당히 불리한 고전하는 전개라고도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로서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감량이 점이 또 있고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캐러비안 베이입니다. 자, 기타 나머지 마필들은 1번마 승리 테이큰이란 마필이 예전에 2월 2일 날 1600에서 좋은 기록으로 무거운 주로 해서 우승을 했던 바가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직전 경기시에 장기 휴양을 하고 나와가지고 마 체중이 무려 30kg가 대폭 빠져나와서 부진했던 마필인데 6주 만에 출전했는데 직전에 30kg 대폭 빠져나와서 부진했던 것이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죠. 때문에 쉽지 않고. 8개의 반석 역시 3전 동안 빵빵빵 기대하기 어렵고요. 플라잉 크라운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봐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빌이죠. 또 타마 쿠즈킹, 타마 쿠즈킹이 전정 경주 불량주로 단거리 1200에서 수입으로 삼차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그다음 직전에 또 다시 부진했고 봐줄 건덕지가 없는 마블이고 신천 독수리가 딱 한 마리 가능성을 제가 보고 제가 추적을 해오고 있는 마블인데 전정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1분 43초 8로 가능성을 보여줘 가지고 직전에 가능성을 봤는데 직전에 제 기대보다는 못 뛰더라고요. 1분 42초 8로 직전에도 파 7위에 그쳤는데 신천 독수리가 혹시나 하는 그런 정도의 마필로 볼 수가 있죠. 김효성 마바에서 두 마리가 나오는 가운데 신천 독수리가 고배당 혹시나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마더 스팀 마린을 축으로 놓고 후이즈 넥스트 안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스타퓨리는 받치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인기마 서기여름도 저는 이번에 받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력을 트리플 신화 쪽으로. 그다음에 반주력을 캐러비안 베이 쪽으로. 이렇게 혹시나 하는 구배당으로 신촌 독수리. 그래서 4번마 더스틴 마린을 놓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인데요. 자, 4번마 금비키니 강추로 잡혀 있고 다음으로 멋지다가 인기 2위로 강하게 잡혀 있는데 자, 일단 금비키는 직전에 이번 경주 상대들 어스칼, 그다음에 일사심리, 또 백전불태, 원동파워, 원동히트 이런 마필들과 같이 뛰어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2차 입상을 했는데요. 6번 게이트에서 서서히 올라와 가지고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고 직전 능력상 이번 경기도 세게 봐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가장 세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직전에 상대들에게 뭐 이마신반 이상을 이겼는데 문제는 부중이 2kg가 더 늘어서 이 부중의 변수는 있습니다. 자, 한편 멋지다는 직전보다 5.5가 대폭 감량이 됐는데요. 문제는 멋지다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고요. 거기다가 게이트가 1300이 어떻죠?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외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게이트가 7번으로 불리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전에 1200에서 금빛킹과 같이 되었을 때 사마신을 졌어요. 사마신. 사마신을 졌는데 당시보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보중 차이가 5kg입니다. 그래서 부중면에서 볼 때, 부중면에서 볼 때 멋지다가 이번에는 금비킨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승군전에 1,400 거리 첫 도전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분리해서 멋지다도 이번 경주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안쪽에서 1번마 연화왕자가 직전에 부진했지만은 6주 만에 단기왕하고 나와서 선정 가능성이 있고
일사 심리는 다시 한번 계기점으로 선행 버티기 도전은 해보겠고요. 어스칼 3번마 어스칼은 직전에 꼴찌에서 추입으로 사건을 크게 돌고 추입이 좋은 그러므로 금피킨에게 이마신을 지면서 선전 3차를 했고 이마신만을 졌죠. 이번에도 추입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고배당을 기대하고 늘보고 싶은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8번마 태왕건입니다. 자, 이 태왕건은 지금 휴양을 하고 주행 검사를 두 번을 연속으로 받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검사는 추입으로 1분 06초 2로 여유 있게 1위로 통과를 했고요. 지난 두 번째 주행 검사 시에는 제어하고 중간 선입 전개 후에 종반에 김준호 기수가 고삐 추진을 합니다. 종반에 고삐 추진을 하자 탄력이 더 나오면서 라스트 200 타임이 무려 14초고 대단히 좋은 탄력 걸음으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1분 02초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태왕건이 재검 때 대단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 또 부중도 가볍죠. 51.5. 그래서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은 어, 전개를 좀 잘 전개를 해준다면은 태왕건이 이번 경주 가장 고배당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제주 8경주는 강축마 금피킨도 부중 때문에 불안 요인은 있기 때문에 바로 8번마 태왕건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2,000m 경주입니다. 장거리 2,000m인데 좀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애매한 경주인데요. 자, 우선 선행마 백투더 레전드죠. 지난 3월 달에 진겸 타고 선행으로 헌터 드래곤에게 잡혔지만은 2차 입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다음 경주 김동영 타고 4월 달에 선행을 갔지만은 4위에 그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다시 진겸이가 탔는데 선행을 나갔지만 지구력 부족으로 닥터 캡틴에게 사마신을 지면서 또 4위에 그쳤죠. 자, 그런데 오늘 부중까지 3.5가 늘었습니다. 다만 서수훈이가 탔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버티기 도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직전에 백투더 레전드를 사마신을 이겼던 닥터 캡틴이 있죠. 자, 닥터 캡틴이 문제는 부중이 지금 4kg가 대폭 늘었습니다. 직전에 박재희가 타고 추입으로 선입으로 따라가서 백투더 레전드를 선입으로 따라가서 이겼는데 자, 닥터 캡틴이 이 전적 경주도 백투 레전드를 이겼었고 어찌됐든 늘어난 부중이 변수이긴 하지만은 닥터 캡틴이 그래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왔고 백광열마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는데 역시 닥터 캡틴이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닥터 킹덤은 기복마죠. 지난 12월 달에 2000m에서 2차 입상을 했습니다만 최근 두 경주는 부진한 모습인데 이번 경주도 부중도 57.5로 늘었고 최근 부진한 모습상 백광열 마방에서는 역시 닥터 캡틴이 주력 승마로 판단이 됩니다. 금화 디스팅션은 부중도 58로 늘었고 믿음이 안 가고요. 김영관 마방에서 또 두 마리가 나오는데 금화 디스팅션은 아무래도 믿음이 안 가고 역시 김영관 마방에서는 다실바가 기승한 금화 거티가 승부로 보여집니다. 금화 거티는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죠. 때문에 금화 거티가 낫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가장 이번 경주 고배당이 나온다면은 그레이버스입니다. 당구장 3개밖에 안 잡혔어요. 당구장 3개밖에 안 잡혔는데 직전 경주 시에 요 금화거티가 뛰면서 그레이버스가 얼마로 졌습니까? 목차로 졌어요. 목차로. 그죠? 목차로 졌는데 목차로 졌는데 금화거티는 승분전이라고 0.5가 빠진 반면에 그레이버스는 2kg가 빠졌습니다. 그죠? 기수는 직전에도 김동희가 탔죠. 자, 그레이버스가 이번 경주에 가장 고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중요합니다.
서승훈탄 선행갈 백투더 레전드를 놓고 가느냐 아니면은 직전에 백투더 레전드를 이겼던 닥터 캡틴을 놓고 가느냐. 요게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요. 금하거티가 인기가 강한데 금하거티의 목차로 졌던 그레이버스가 조건상 이번에는 금하거티를 이길 수도 있는 마필인데 이렇게 인기가 없다. 자, 그러면 노릴 가치가 9번만 그레이버스가 상당히 큰 거죠. 그렇다면은 어차피 팩토 레전드도 믿어 못 믿었는데 보증 3.5는 늘고 닥터 캡틴도 4kg나 늘었고 이런 금화 디스팅션 이런 마필도 4.5가 늘었고 닥터 킹덤도 마찬가지고 모조리 보증이 늘었고 금화 거티가 인기 1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팔린다면은 그레이버스가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부산 팔경주는 확실치 않은 인기마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고배당으로 9번마 그레이버스, 9번마 그레이버스를 노리고 도전해볼 가치가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팔경주는 고배당으로 그레이버스, 고배당만 놓고 노려보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자,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입니다. 승부 경주만 들으시면은 경주당 한 3, 4천 원 소요가 되고요. 오늘 승부 경주는요. 제주가 2경주와 6경주가 승부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3경주, 5경주, 6경주 물론 다른 승부 고심한 경주들이 있는데 일단 확정된 승부는 이렇고요. 자, 메인 승부는 부산 6경주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음성 하루 종일 듣는 음성 정액제 그리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에 2263 2263에 8263 8263으로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또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은 기필코 좋은 모습,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